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459번 1분 컷 시작할 텐데요. 1번부터 읽어보죠. 우리 그 헌법제 33조 2항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 3권이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자는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라도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근로상권을 박탈하지 말고 법률이 정하는 자를 만들어서 소수 인원이라도 우리가 단체 행동권이나 단결권을 단체 교섭권을 챙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전면적으로 단체 행동권이 제한된다. 이것은 지나친 입법 형성권 일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단결권 했으니까 33조를 말하겠죠. 여기에는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이 되고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단결권은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는데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권리로서 33조 1항이 결사의 자유. 이 결사의 자유가 여러분들이 이미 있지만 결사의 자유. 이 33조 1항이 노동단체 단결권을 특별하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기본권이 된다. 청원경찰은 일반 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근로권을 전면적으로 뺏는다?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4번 지문도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다. 460번 국회는 헌법 제33조 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 여부,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방금 풀었던 문제인 전면적으로 막 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관리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 6급 중에서도 조금 좀 팀장 이런 급들은 가입 금지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으면 단체 교섭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무원들은.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쟁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당성을 가지면 형사책임도 면제되고 민사책임도 면제됩니다. 그래서 선을 잘 지켜서 파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33조 1항이죠. 근로자는 그냥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게 33조 2항이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원래는 못 가지는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가진다. 이게 33조 3항이죠. 주요 방위 산업체는 단체 행동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단 3개가 맞고요. 노동조합도 여러분들 결사체이기 때문에 허가제 금지 원칙 적용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사전에 내용심사해가지고 강제수단 동원하는 허가제를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조합 설립할 때 설립신고서 제출하게 하는 것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허가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건만 갖추면 웬만하면 받아주기 때문이다. 재량이 없기 때문에 허가제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의 근무 안 됐을 때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사유로 규정하자는 거 헌법 위배되지 않죠. 비교되는 판례가 있죠. 이거랑 비교되는데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배제 헌법 위반이 되죠. 그 다음에 공항, 항만 등 특수경비원에게는 쟁행위 금지 헌법 위배되지 않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었으면 들어봤을 텐데 소방공무원 분들 지금 노조 있어요. 위원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위원이라서 없앤 게 아니라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3개가 된 숫자도 못 세. 여러분들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저처럼. 좋습니다. 463번 1번 판례 정말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권리, 환경권을 침해하는 판례.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 독서실. 얼마나 조용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되죠. 아예 시끄러우면 여기까지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조용해야 되는 데는 얼만큼 조용해야 되냐 이게 안 돼. 그래서 사업장의 실내 소음 규정을 독서실과 관련해서 만들어야 될 입부는 반드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그게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충 법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전혀 안 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대충 법률로서 환경권을 만들기만 하고 땡 이러면 안 된다. 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잘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국가가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 의무죠. 국가의 보호 의무죠. 이렇게 되죠.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야. 적어도 적절하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여기까지 힌트 좋습니다. 그럼 과잉 금지 원칙 아니고 비례 원칙도 아니고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죠. 요거 속여서 많이 내죠. 4번이 답이 되겠다. 환경권 A 두환 비자금 모두 함께 무지목해 8차 개정헌법이죠. 요게 추가된 건 맞는데 8차 개정헌법이죠. 초당. 환경권과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그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고. 환경권은 뭐 이런 권리다. 뭐 전체적으로 맞죠. 4번 환경권은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지켜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 기본권, 자유권의 성격도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나 사유권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었다. 너무 허무했다. 자, 헌법은 국민의 환경권도 보호하지만 국민도 의무가 있어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 그래서 국가랑 국민이랑 둘 다 의무가 있고 국민의 환경권 권리도 보장한다. 이런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뭐 예쁜 건물이나 뭐 건축물, 다리, 뭐 이런 인공물이 있죠. 이런 인공적인 생활환경도 포함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악취, 오염된 공기 등을 제거 방지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당연히 환경권으로 보장이 되겠죠. 자, 사인에게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너무 바쁘네. 일정한 경우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사인끼리도 환경권 침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 취할 의무를 부담하죠. 요것이 무슨 원칙?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이런 식으로 배웠다. 틀렸네. 4번이 답이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입니다. 환경권은 이렇게 국민에게 바로 힘을 못 줘. 법률을 정해야지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 규정이 없으면은 직접 방해에 대해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행정법에서도 아마 배우는 판례일 수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에요. 그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 문제가 됩니다.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큰 공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천 정비 사업 이렇게 했을 때 일정 구역 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어. 뭐 물이 썩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소음이 된다던가. 그러면은 대상 사업을 허용하는 허가나 승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이 피해를 입증하면은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정되진 않아요. 피해가. 왜냐하면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겁니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의 성격도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 보호하는 보장 청구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아까 배웠던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공부했죠. 기억났고 수형자도 우리가 이제 적절한 구금 시설에서 생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수형자도 기본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환경권까지 풀었네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는 기본권의 마지막이죠. 이제 국민의 의무 있고 종합 문제가 몇 개 남았는데 거의 끝나가네요.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권리를 다음 회차부터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